관리예요. 호텔 손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동물병원이 호텔이 있는 경우가 꽤 많죠. 요새 있는 대형 동물병원, 아주 큰 동물병원은 호텔이 따로 없어요. 치료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병원은 백신 환자 같은 환자도 잘 안 받아요. 그런 걸 우리가 1차 진료라 그러는데 1차 진료는 말 그대로 백신, 사상충, 아니면 뭐 가벼운 배앓이 같은 거, 요런 거 같은 거 있을 때 조금 이제 가볍게 치료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요새 있는 큰 병원은 진짜 중증 환자만 받는 병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스카이 병원도 이제 그런 병원이 일종이고, 그러니까 이런 병원들은 호텔 같은 거 안 해요. 호텔 같은 거 안 하는데, 다른 많은 동물들은 호텔을 다 합니다. 호텔을 다 하고, 왜냐면은 사람 호텔은 어때요? 호텔 하려면은 어 침대도 들여다 놓고, 그 다음 로비도 만들어 놓고, 건물도 크게 짓고 해야 되죠. 화장실도 깨끗이 해놓고. 근데 강아지는 그게 있어요? 그냥 일단 케이지 해놓고, 그 다음에 좀 놀 수 있는데 만들어 놓고,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호텔이 이제 조금 없는 경우가, 이 호텔이 그냥 하기가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수입으로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호텔에서 강아지끼리 서로 싸운다든지 이런 사고가 또 심심치 않게 일어나죠. 어쨌든 호텔 때문에 오는 손님들이 있고, 자, 호텔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강아지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되니까 출처 없는 강아지를 받으면 안 되죠. 가령 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뭐 너무 공격적인 강아지라든지, 아니면 뭐 덩치가 너무 크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가려서 받는 편이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접종 여부죠, 접종 여부. 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강아지는 호텔에서 받을 수가 없다. 호텔 이용 안내. 이용 가능 반려동물 보면은 호텔은 반드시 모든 예방접종이 완료된 환자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도 받지만 요새는 아예 반려견 호텔 자체가 애견 샵이라든지 어떤 뭐 애견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아예 따로 있기 때문에 뭐 동물병원은 또 없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동물병원은 호텔이 있긴 있는데 면목상 호텔이고 그냥 강아지 맡겨놓는 거예요. 하루에 3만 원인가 내고 맡겨놓을 수 있는데 그냥 케이지에 넣고 밥만 주고 그래요. 예, 그냥 그래서 이제 이거 사실 옛날에는 호텔을 조금 제대로 했는데 호텔 같은 게 사실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동물 진료만으로도 수입이 괜찮게 나오니까 호텔은 이제 닫았어요. 닫고 그냥 우리 그냥 밥이나 주고 산책도 안 나가 보내고 밥이나 주고 물이나 주고 그냥 똥이나 치워주는데, 그래도 맡기실래요? 하도 이제 맡기는 분들도 꽤 있어요. 어쨌든 특히 이제 보통 그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그 병원에 있는 호텔에 맡기죠. 그러면은 그 강아지는 이력이 다 있어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문제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끔 수의사가 들여다보기도 하고 예방접종 내용 같은 것도 다 있지만, 신규 강아지는 반드시 예방접종 내역서라든지 수첩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되면 안전을 위해 호텔은 예방접종을 한 아이만 맡기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병원에 다니신 경우에는 접종 내역서 가지고 오시면 가능하고, 아니시면 입실 첫날 접종을 완료하셔야 가능합니다. 어쨌든 접종을 해야 된다. 접종 한 번 맞고는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3차, 4차까지 일단 뭐 다 하든지, 접종은 보통 우리나라 5차까지 하죠. 미국은 3차까지만 하는데, 5차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갖춰진 상태에서만. 접종도 종류가 많죠. 뭐, 종합 백신, 뭐, 장염 코로나, 또 뭐 있나요? 캔넬코프, 신종 인플루엔자, 광견병까지 보통 5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거 이제 다 맞았는지 일일이 다 체크하고 그러죠. 호텔 상담 시에 뭐를 물어봐야 되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안내를 해줘야 되죠. 몇 시에 오셔서 몇 시에 데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날짜 물어보고, 그 다음에 퇴실 언제 하실 건지 그런 것들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호텔이라는 거는 결국은 환경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사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어떤 애들은 성격 자체가 너무너무 소심한 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먹는 사료라든지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사료가 바뀌면은 밥을 안 먹거나 설사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집에서 먹던 사료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던 담요 같은 거 혹시 있으면 같이 갖고 오라고 말씀드리면 좋고요. 예, 좋아하는 담요, 장난감 있으면은 집 냄새 나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감 느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져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호텔도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호텔도 사고가 생길 수 있고 호텔에 있다가 아기가 갑자기 아파서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망하거나 확률은 엄청나게 낮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일단은 법적인 책임 소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부터 해서 호텔 동의서 일단은 받고 여기 맡긴다는 동의서 받고 그 다음에 강아지가 뭐 어떤 식으로 키웠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것도 이제 물어보고 받아야 되죠. 동의서 받을 때 이제 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식 놀이터 있나요? 똥오줌 어떻게 했나요? 접종 뭐 얘기하고 그리고 만약에 호텔 중에 접종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가령 1년마다 접종해야 되는데 시기가 지금 몇 주 지났다. 몇 주 지난 거 갖고는 보통 이제 크리티컬 몇 주 지났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기간이 조금 지난 거는 이 정도면 호텔에서 받아주지만 원하시면은 우리가 뭐 접종을 해드리겠다. 뭐 그런 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 원장님께서 튼튼히 건강 상태 체크해 주실 겁니다. 안심하고 맡기셔도 돼요. 그 동물병원에 있는 호텔에 맡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수의사가 그래도 와서 좀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애기 어디 아프거나 이제 좀 뭐 건강 상태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동물병원의 장점이 있고 요새는 동물병원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애견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호텔은 반려견 호텔은 픽업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끌고 다니면서 유치원 이제 애들 태우듯이 강아지 유치원도 똑같죠. 뭐 호텔 이제 이용할 거라든지 예약해 놓으면은 와서 이제 픽업도 해가고 참 좋은 세상이에요. 자, 위의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숙지한 후 보호자님께 동의서 내용 설명드린다. 보통 호텔 동의서는 사고에 대한 내용이 많고요. 혹시라도 튼튼이가 저희 병원에서 보호 중 갑자기 아프거나 구토나 설사 등 안 좋은 부분이 생기면 우선은 연락드린 후 보호자님께 설명드리고 처치하도록 할 것이나 만약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원장님 판단하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하도록 위임한다는 동의서입니다.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거나 혹시 긴급한 상황이 일단 벌어지게 되면은 치료를 해주고 나중에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동물병원 별의별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좋고 질문은 계속 가둬놓나요? 제가 있던 병원은 그냥 가둬놓는다고 그랬죠. 그 말만 호텔이고 낮에는 보통 밑에서 다른 강아지들과 놀고요. 호텔이면은 같이 놀게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애기가 공격성이 있다든지 너무 소심하다든지 이런 강아지들은 조금 걸리기도 해요. 애기가 피곤해하는 것 같으면 잠시 자게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한 편안하게 해줍니다. 밤에는 어디서 자요? 온돌방에서 잔답니다. 밤에는 온돌방에서 자고요. 호텔에서는 집에서와 다르게 낮에 친구들이랑 놀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아져서 밤에는 아주 잘 잡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자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른 동물들이랑 왔다 갔다 하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한번 돌면 큰일 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접종 여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접종 같은 경우도 되게 종합 백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코로나처럼 그 강아지도 그 캔넬코프라 그러죠. 캔넬코프라 그래서 그냥 호흡기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병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도 호흡기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호텔 업무, 호텔 동의서 보호자께서 호텔 동의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받아둔다. 호텔 관리 내역을 스텝이 작성한다. 관리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이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게 보통 차트가 있어요. 그럼 얘가 밥 언제 먹었나, 똥 오줌 언제 쌌나, 물 언제 얼마큼 마시나, 설사나 토하거나 그런 건 없나, 그런 것들 일일이 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 호텔비 수납은 대부분 선불이죠. 맡겨놓고 여행 간다고 맡겨놓고 연락 안 되면 끝이죠. 큰일이죠.
선불 당연히 원칙이고, 일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을 가거나 일 보러 간다 그러면은 보통 단기간 경우를 계산해서 수납을 하게 되고, 예방접종 이후와 호텔은 모두 선수납이 돼야 합니다. 호텔 관리표에 뭐가 들어가죠? 어떤 사료 먹는지, 배변 배뇨도 습관이 강아지마다 달라요. 이런 거 잘 써놓고 물어봐야 되죠. 어떤 강아지는 무조건 밖에서만 소변 대변을 보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러면 산책을 조금씩 시켜줘야 되죠. 산책을 안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강아지들이 소변을 끝까지 안 누다가 방광이 파열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물병원이 책임을 물게 돼요. 그건 동물병원이 잘못한 거죠. 네. 그래서 미리미리 물어보고 호텔 서비스 기간 내 예방접종 일정일이 있으면은 특이사항 기재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몇 주 이제 지나가서 얘 접종하는 게 좋다라고 싶을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하에 접종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 백신을 맞으면 항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관찰하기가 쉽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보호자분께 여쭤보고 혹시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 약이 있으면 사료 외에도 계속 먹여야 되죠. 하루에 뭐 2번, 3번 이런 식으로. 특히나 이게 심장약이라든지 뭐 관절 보조제니 이런 거는 안 먹어도 괜찮죠. 큰 문제 없는데 물론 관절약이라든지, 그러니까 보조제가 아니고 뭐 비타민 이런 보조제가 아니고 진짜 약, 특히 심장약 같은 경우 이거 약 주는 거 깜빡하고 있다가 애기가 혹시라도 넘어갔다. 그러면 약 한 번 안 먹었다고 죽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안 먹었을 때 심장은 언제든지 문제가 돼서 애기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약 먹였어요? 안 먹였는데요? 그러면 그 책임을 전부 동물병원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용 중인 약, 그 다음에 뭐 하루에 뭐 이렇게 데일리 케어 어떤 식으로 케어하는지 그런 부분, 뭐 미용할 거면은 병원이랑 이제 보통 호텔이랑 미용이랑 다 같이 하는 데들이 워낙 많으니까 미용까지 만약에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거 이제 스케줄 잡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침에 오면 한번 체중 한번 재고 체중이 너무 많이 빠졌다든지 애기가 뭐 설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도 체크해 줘야겠죠. 변 요 상태 체크도 해주고, 뭐 혈변 혈뇨 같은 거 보인다 바로 보호자분한테 연락해서 필요한 조치 우리가 취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하고,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뭐 혈뇨 같은 거 보이면은 우리가 방사선이나 초음파나 혈액 검사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가격이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호자분 동의도 없이 막 진행을 해버리면, 물론 긴급할 때는 동의고 뭐고 일단은 진행해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은 거지만 요런 일단은 치료가 안 하면 바로 죽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좀 진료를 해볼 필요가 있을 때는 보호자분께 연락을 해야 되니까 애기 상태 봐야 되고, 밤에는 칫솔도 좀 해주고, 그 다음 뭐 세수나 빗질은 잘 모르겠어요. 빗질은 이제 큰 이제 털이 있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해주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분이 중간중간에 뭐 매일 밤에 와서 본다든지 이러면은 강아지의 상태가 어때야 돼요? 뭐 똥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애기가 막 눈물 콧물 질질 흘리고 있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호자분이 엄청 열받겠죠. 그래서 빗질이라든지 목욕 같은 거 이제 해주면서 깨끗하게 번들번들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관리 차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관리, 호텔에 반려동물이 들어오면 무조건 울타리 치고 울타리를 여는 강아지도 있으니 호텔 첫날에는 반려동물의 행동 양식을 세심히 관찰한다. 만약 탈출의 우려가 있는 강아지의 경우 업무 때문에 관찰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입원장에 넣어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꺼내서 놀아준다. 손님이 입출입 시 가장 조심하도록 한다. 입출입 시 호텔 강아지가 따라 나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 안전문이 있죠. 보통 동물병원 보면은. 근데 안전문을 손님 나가다가 쏙 나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테크니션들이 항상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다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제가 근무하던 동물병원 근처에서 벌어져가지고 엄청 난리가 났어요. 이게 아니고 경기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가지고 동물이 나중에 어떻게 됐지? 죽었나 그래요. 나와가지고. 그래서 진짜 난리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이 책임을 누가 씁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혹시라도 동물이 나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잘리고 동물병원이 보통 책임을 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큰 사고를 쳐서 동물병원에서 해고가 된다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동물보건사잖아요. 다른 동물병원에 일하라고 가면은 보통 동물병원 원장들이 그 전에 일하던 직장을 물어봐요. 거기다 보통 한번 전화를 해봅니다. 수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의사도 만약에 이제 딱 왔다. 그럼 너 이제 뭐 이력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는 옛날에 뭐 어디 뭐 강남의 무슨 동물병원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면은 한번 이제 원장 수의사랑 면접을 보고 원장이 그 병원에 한번 전화를 해봐요. 이 친구 어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다른 원장 수의사가 완전 사고 뭉치에다가 쥐뿔도 모르고 여기서 큰 사고 치고 잘렸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끝이죠. 그러면 업계가 작으니까 결국은 다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큰 사고 치면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돈 물어내거나 그러라고 하진 않겠지만 동물병원이 결국은 책임을 지지만 테크니션이 돼서 동물의 생명이랑 직결된 아니면 동물의 유실이랑 직결된 그런 큰 사고를 쳤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음 직장을 얻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동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님이 입출입할 때 나가려고 하는 거 있는지 보고, 그리고 점프해서 낙상 사고는 상당히 흔하게 일어나요. 강아지들은 자기들이 점프하면은 팔다리 부러진다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냥 주인 보이니까 점프해서 낙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 여름철에 덥다고 문 열어놨다가 강아지 나가는 일이 있으면 큰일 나죠. 나가는 거 주의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강아지보다는 사실 고양이에요, 고양이. 그래서 고양이 들어서 옮기거나 할 때는 문 같은 거, 창문 같은 거 전부 닫아다 놔야 되죠. 혹시라도 탈출했다. 고양이는 2층에서도 그냥 점프해서 탈출해버리고, 일단 나가면은 강아지에 비해서 잡기가 훨씬 힘들어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고양이 보호자분들이 예민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일단 고양이 그렇게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동물병원에서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수의사의 실수인 경우도 있고 테크니션 선생님 실수인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실수, 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이제 기타 원무 업무에 대해서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동물병원에서 하는 업무가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물보건사가 돼갖고 테크니션이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큰 병원에 있으면은 보정부터 시작해서 조금 굵직굵직한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지만 좀 작은 동물병원 아니면 어느 정도 그냥 중소형 동물병원에 가면은 만능이 돼야 돼, 만능. 그래서 리셉션 보는 거부터 전화 받는 거부터 응대하는 거,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기기 관리, 재고 관리, 예산이 아니고 그 수납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고 동물 이제 돌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돼요. 큰 병원은 그런 역할들이 세분화되어 있지만 뭐 수의사 그냥 뭐 한 두세 명 이렇게 일하는 뭐 세네 명 일하는 이런 형태의 동물병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서 테크니션은 한 3명에서 5명 정도 일해요. 그러면은 이런 병원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이런 업무 같은 거 이제 다 알고 있는 게 좋고 업무 자 기본적으로 뭐 지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돈 문제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돈에서 이제 신뢰를 잃게 되면은 절대 원장이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얘는 돈 문제가 조금 있었던 앤데 하면은 그때부터는 항상 의심의 눈으로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2년의 공부를 이제 하고 자격증을 따서 나가는 굉장히 이제 좀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인데 지금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자격도 없이 그냥 일을 배워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자격 요건이 여러분들은 사고 칠 확률이 낮은 편이지만 자격 요건이 없는 진짜 아무나 이제 일단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테크니션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돈 훔쳐가는 사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우리 병원에서는 대형견 장을 청소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거기서 일하지 않고 들은 얘기인데 원장이 이제 대형견이 있다가 나갔는데 대형견 장 청소해 주세요 하고 이제 테크니션 선생님 얘기했는데 테크니션 선생님이 없어지더니 연락이 안 돼. 그러더니 아예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청소하기 너무 싫어요 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뭐 짜잘한 사고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장도 테크니션에 대해서 약간 막 처음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주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항상 얘는 또 언제 나갈 수도 있겠네. 얘 일 잘할까? 뭐 또 금방 하고 며칠 하고 나간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테크니션을 처음부터 이렇게 막 잘 대해주거나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따는 첫 번째 기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좀 바꿔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육을 2년 동안 받고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고등학교 보통 졸업하고 일 배워서 하는 테크니션이랑은 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을 좀 바꿔줘야 되고 그 중에 중요한 게 지출 관리 같은 거를 잘해야 돼요. 돈 문제에서 일단 신임을 잃고 가면 이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로라도 물론 고의로 그랬으면 당연히 이건 문제고 실수로라도 지출 관리에 있어서 뭐 몇만 원 뭐 빼먹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는 여러분한테 돈을 안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신뢰하는 게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보통 이제 지출을 할 때 원장님 카드를 쓴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카드가 있긴 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금고에서 짜잘한 거 사서 나가는 돈들이 있어요. 약이라든지 뭐 폐기물 처리라든지 아니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결제하거든요. 거래명세만 받았다가 그렇게 하지만 짜잘한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뭐 돈 꺼내서 나가서 허락 받고 그냥 사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다 일일이 장부에 적어 놓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고 관리, 재고 체크도 하게 되는데 거래명세서는 물건이 왔을 때는 당장에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돈 지급할 때 이제 세금계산서가 같이 나오고 지급하지 않더라도 거래명세서는 이제 무조건 줘요. 거래명세서는 줘고 주문한 물건이 들어오면 물건의 종류와 수량이 거래명세에 기재된 것과 정확히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금액도 맞는지 검토 후 서명한다. 우리 병원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거래명세서를 왔는데 수량이랑 물건 같은 것도 그렇지만 이분이 테크니션 선생님이 4년이나 일한 굉장히 베테랑인데 체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거래명세가 어디로 왔냐면은 다른 동물병원 그 당시 동물병원 이름이 한강동물병원이었는데 한강동물병원으로 거래명세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체크를 안 했다가 나중에 원장 선생님한테 되게 혼났는데 그게 왜 혼났냐면은 하필이면은 그 물건이 향정신성 의약품이었어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잘못 관리하면은 원장이 철컹철컹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예, 벌금 과태료 물고 그런데 그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예 명세서가 우리 병원이 아니고 딴 병원으로 지금 배달이 잘못된 건데 그거를 받아다가 놨던 거예요. 그거 썼으면 문제 더 복잡해졌겠죠. 나중에 이제 그거 이제 찾아서 바로 잡았는데 그래서 그 분은 그것 때문에 감봉됐어요. 감봉. 5%인가 감봉됐어요. 감봉 정도 되면 징계가 되게 크게 때리는 건데 보통은 그냥 주의하든지 심할서 쓰든지 하는데 지금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는데 거래명세서 그렇게 오래 일한 분도 거래명세서 그 체크 제대로 안 해가지고 감봉이 됐어요. 아유 돈 아깝죠 그렇게 하면. 거래명세 잘 받았다가 물건, 약품 수량 같은 거 잘 맞도록 하고 철회 잘 보관하고 그리고 거래명세서 나중에 모았다가 결제는 보통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편입니다. 세금계산서도 이제 들어오면은 철회 잘 보관하고 영수증도 지출 영수증도 잘 보관하고 식대 같은 거 특히 현금으로 보통 결제하고 나중에 받거나 아니면은 그냥 원장님 돈에서 일단 결제하고 나중에 내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어쨌든 모든 지출 영수증이나 이런 문서 같은 것들은 처리를 잘해서 보관하고 거래명세서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어떤 품목 뭐 가령 주사기 50cc짜리 뭐 5개 뭐 그 다음에 무슨 브라벡토 약 뭐 5만원짜리 10개 이런 식으로 되고 총 금액 나오고 그러면은 물건 딱 받았을 때 물건의 품목 우리가 주문한 거 맞는지 품목 제대로 왔는지 확인해보고 거래명세서랑 비교해서 확인해보고 일일이 다 봐야 되죠. 금액도 한번 보고 아까 그 테크니션 선생님이 이걸 안 본 거야 이걸. 그래서 여기 이것저것 이제 품목이 있으니까 원장님이 주문했나 보다 하고 주문 내역도 확인 안 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걸 안 본 거예요 이걸 지금 배달이 잘못됐는데
그 향정신성 의약품 케타민이 막 왔는데 그거 썼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죠. 일단은 회사 잘못이지만 받는 쪽에서 이걸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재고 관리를 할 때 보면은 이게 제가 있던 병원 인데 여기 이제 수의사가 이제 옆에 앉아 있고 그러면은 사상충 이제 해주세요 하면은 사상충 종류가 엄청 많죠. 사상충이 종류도 많고 그 다음에 개고양이 따로 있고 체중별로 따로 있고 하니까 이렇게 수십 개가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 녹색, 체중에 따라 또 다 달라요. 파란색, 주황색, 체중에 따라 다 다르니까 품목이 심장상충 하나라고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어떤 거 들어오는지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 관리 잘해야 되고 자 재고 관리 품목은 여러분들이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 품목은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병원은 용품이 있죠. 그쵸? 그래서 용품은 요거 뭐 저키라든지 간식 같은 거 그 다음 뭐 간식이나 장난감 캔 사료 그 다음에 동물병원에 또 많은 게 뭐죠? 처방식이 많죠. 그럼 로얄 캐닌 아저씨, 힐스 아저씨 와가지고 처방식을 이렇게 배달해줘요. 그럼 처방식 들어왔을 때 수량이나 품목 맞는지 또 확인해 봐야 되고 처방식이 종류가 엄청 많죠. 뭐 UD, SD, SO, 뭐 CD, 그쵸, ID 엄청나게 종류가 많고 처방식도 처방식이 있고 이런 건사료가 있고 캔 사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재고 안 떨어지게 이제 어느 정도 주문해야 되고 원장님이 처방식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손님들이 항상 찾는 건 아니니까 품목을 조금씩 해서 관리하자 이렇게 하면 또 까다롭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려견용 샴푸 어떤 샴푸는 특히 프루너스 계열의 샴푸는 병원에서만 팔아요. 근데 이것도 프루너스 계열의 이런 것들을 찾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병원은 용품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종류가 많았어요.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반려동물 용품 관리죠. 약품 관리가 또 있죠. 약품 관리는 약품이 어떤 거는 사도시에 넣고 그쵸? 어떤 거는 상온에 보관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래명세서에서 아까 품목이 막 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는 사도 냉장 보관, 어떤 거는 상온 보관. 이것도 받고 나서 잘 구분해서 냉장고에 넣어주지 않으면은 폐기해야 돼요. 잘못되면.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연고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거기 설명서 보면 몇 도씨에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하세요. 냉동 보관하세요. 백신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앰플 같은 민감한 뭐 어떤 특정한 앰플이나 바이엘이 들어오면은 어떤 거는 4도씨 보관, 백신은 무조건 대부분 4도씨 보관이고 4도씨 보관해야 되고. 이런 일반적인 약품 되게 많죠. 뭐 여기서 일하면 뭐 소론도니 그 다음에 뭐 있죠 파모티딘 이런 거 많이 봤죠. 소론도 파모티딘 뭐 세팔렉신 이런 거 그 다음에 심장약 뭐 카디슈어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여기는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항생제 뭐 간약 그 다음에 호흡기약 심장약 여기 이제 우리 병원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분류별로 탁탁탁탁탁 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약품 말고도 일반 의료용품이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외과 시간에 여러분들 하면서 이제 실 같은 거 배웠죠. 그러면 이런 봉합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주사기 같은 거, 주사기도 종류가 참 많아요. 그 다음 수액 세트 같은 거, 주사기 종류도 1cc부터 해서 3cc, 5cc, 10cc, 20cc, 30cc, 큰 거는 50cc까지. 그러면은 이게 우리 동물병원 이제 재고인데 50cc 두 박스, 1cc짜리 4박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되면은 주문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그거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줄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재고를 또 짝짝짝짝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없는데요 하면 난리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그거에 맞게 또 시켜줘야 되니까 잡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잡무죠, 잡무 재고 관리 같은 거.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잘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할인이나 서비스 같은 거 해주는 경우가 있고 병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모든 보호자에게 일괄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은 그래도 한 30에서 50%는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개 키운다 그러면은 용품 그 다음 뭐 백신 맞고 치료받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할인율이 있죠.
병원 규정이 있고 그래서 할인 가능 및 제외 항목 뭐 수술은 할인이 안 되고 다른 건 할인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할인율을 정하여 응대를 해주고 서비스 가능 및 제외 항목 서비스 가능한 품목을 정하여 이에 따라 응대를 해준다. 제가 있던 병원은 원장님 지인 30% 할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제 50% 할인. 그래서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개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한 분 빼고는 다 키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주사 맞는다든지 사료 갖고 간다든지 할 때 할인된 가격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어떤 병원은 뭐 한 달에 복지 차원에서 뭐 테크니션 선생님당 뭐 5만 원씩 뭐 아니면 10만 원씩 용품 같은 거 아니면 처방식 사료 같은 거 가져가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 주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일하던 병원은 원장님 지인 30% 할인이었는데 어떤 분이 원장님의 어머니의 아주 친한 친구라고 하고 오셨어요. 같은 교회 다니신다고. 그래서 이제 할인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원장님 어머니가 병원에 오셨고 이분도 어떻게 하다 오셔서 만났는데 둘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같은 교회 이제 다니니까 그리고 아들이 이제 수의사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이제 안다고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했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병원마다 이런 할인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고 어떤 저희가 있던 병원은 진료비의 5%는 포인트로 적립을 해줘요. 그래서 10만원어치 10만원 정도 이제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5천원은 포인트 적립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5천원 맞죠? 그러면은 나중에 포인트 모았다가 용품 같은 거 이제 사용할 때 쓸 수 있고 증명서 이제 발급을 할 때는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인적 사항이 맞는지 확인한다. 증명서는 어떤 증명서 보통 달라 그러냐면 외국에 나갈 때나 이럴 때 접종 증명서 같은 거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호텔 맡길 때 이제 병원은 이제 호텔이 없고 다른 지역의 호텔 같은 거 이제 맡길 때 증명서 접종 증명서 달라고 보통 이런 접종 증명서 같은 경우는 무료로 보통 드리는 편이고 진단서 비슷하게 소견서 같은 거 할 때는 돈을 조금 받죠. 출력된 증명서 같은 경우는 모기가 있네. 큰일 났다. 출력된 증명서는 원장님의 서명 후에 서명란에 걸쳐서 고민 찍고 봉투에 넣어서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차트 써보셨죠? 시스템 나가서 전자차트를 이제 쓰게 되면은 거기 증명서를 갖다가 그 출력하는 그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출력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보통 이제 뭐 도장 같은 거 찍어서 드릴 수도 있고 뭐 우리 동물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광견병 접종 증명서 이거는 구경문 혼합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광견병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갈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문 같은 거 같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뭐 건강진단서 건강검진 같은 거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동의서 관리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동의서 뭐 호텔 입원 아까 호텔이나 입원할 때 사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의서 필요하다 그랬죠. 수술 마취하다가는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수술 요청 및 서약서 이건 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뭐 요거는 뭐 마취하다 사고 생길 수 있다. 합병증, 후유증,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소송 제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고위험 환자 같은 경우는 하다가 죽을 거를 각오하고 하는 거죠. 고위험 환자 수술은. 그래서 그거 동의한다. 알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안 맞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아주 신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요새는 계산대 쪽에 CCTV가 다 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정산이 안 맞으면 신뢰에 문제가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일 매출 현황표, 장부 같은 거 하루에 진료가 막 30건 왔다, 50건 왔다 그러면은 그거를 일일이 카드인지 뭔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차트에도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근데 보통 전자차트 장부 다 그냥 입력해요. 보통 입력하고 그래서 어쨌든 매출 현황표 전자차트 장부 그 다음 현금이나 카드나
어쨌든 받고 나면은 명세서나 영수증이나 증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모아뒀다가 보통 저녁 때 정산하면은 그거 다 비교하죠. 금고 안에 돈도 맞는지 맞춰보고. 자, 금액이 꼭 몇천 원씩 비고 막 몇만 원 비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찾아내야 되고, 아무리 찾아도 맞지 않을 경우 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여러분들이 하다가 돈이 빵꾸가 났다. 뭐가 안 맞는다 하면은 일단은 이게 정답이에요. 최대한 찾아보고 안 맞으면 꼭 원장님께 그냥 말씀을 하세요. 이거 안 맞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안 맞습니다. 혹시 저 없을 때 누가 카운터 보다가 판매했던 경우 있나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다른 테크니션 선생님이랑 맞춰보고,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는 원장 선생님의 와이프가 가끔 카운터를 봤는데 이분이 깜빡깜빡 하시는 경우가 있어. 그럼 나중에 돈이 안 맞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괜히 이거 안 맞네 숨기고 있다 나중에 터지면은 뭐라 그랬죠? 신뢰 문제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다가 보통 이거는 수납원들이 있는 큰 병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전화 받고 응대하고 그 다음에 정상 같은 거 다 리셉션 하는 사람들이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중소규모의 동물병원에서 일하면은 이런 사건이 생겨요. 왜?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끙끙 앓고 숨기고 있지 말고 맞춰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반드시 그냥 그날 말을 하세요. 이거 솔직히 금액 안 맞는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안 생기고 주의를 주고 넘어가는 상황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만 넘어가지만, 이걸 감췄다가 나중에 들키면은 그때부터는 의심의 눈초리가 시작돼요. 기본적으로 원장이 정말 오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상 테크니션도 마찬가지고 수의사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의심을 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수의사나 테크니션의 근속기간이 어때요? 동물병원에서 이 사람들 맨날 1, 2년 일하다가 다른 동물병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나랑 이제 손발을 맞춰서 한 10년, 20년 한 사람이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신뢰를 하는데 이거 좀 돈도 비고 뭐 사고가 생겼어도 그러려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뭐 이 사람들 그냥 일한 지 뭐 몇 개월 됐고 또 몇 개월 있으면 또 다른 병원 가, 이런 사람들이면 신뢰를 기본적으로 깊게 하기가 어렵죠. 그런 과정에서 돈 문제가 터지면 안 되니까 주의해야 되고, 동물병원마다 매출 현황표의 서식은 다르다. 먼저 날짜 적고 일단은 이거 보통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콩이 보호자님 뭐 김튼튼 씨 와가지고 진료 미용, 그리고 미용이 섞이면 또 복잡해요. 용품이 섞이면 또 복잡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해당하는 항목에 동그라미 치고, 결제 방식 현금과 카드 중 동그라미 치고, 청구된 금액 적고, 비고에는 미수와 같은 특이사항 적고, 정산할 때는 매출별로 구분하고 매출학계 적는다. 금고에서 사용한 돈의 내용을 적고 금고의 돈을 적는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포스기 같은 데서 이제 뭐 편의점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몇백 원씩 비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죠? 똑같아요. 동물병원은 게다가 금액이 몇만 원 단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통 기본 금액이 항상 금액이 비면은 몇백 원에서 비지 않아요.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비니까 항상 어쨌든 주의하고, 이거 일단 다 해놓고 나중에 적어놔야지 하면 안 돼요. 바로바로 적어놓는 게 좋고, 바쁘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그 마약이 아니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쓰고 나서 그거를 바로 썼을 때 보통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진료 보다가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생길 뻔 했는데 나중에 기억이 났어요. 용량이 안 맞은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이거 마약 이거 빼다 썼나 했는데 나중에 기억해보니까 제가 한 번 안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매출 현황표예요. 아까 지금 나왔듯이 현황표나 장부는 병원마다 다르고, 현금인지 카드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이게 진료인지 미용인지 용품인지 장부를 일일이 다 써놓고, 금고에서 혹시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쓰레기 봉투 사러 나갔다든지 아니면 화분 사러 나갔다든지 이렇게 뭐 쓰레받기 사러 나갔다든지 하면은 좀 얼마 비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 다 적어놓고, 그리고 요새는 현금 카드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쵸? 계좌이체 집에 가서 해드릴게요 하고 나면은 이제 계좌이체 같은 거 됐을 때 금액 같은 거 이제 다 하고, 현금 매출, 카드 매출
매출 합계 금고의 돈. 그래서 금액 다 맞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이번 환자 관리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